서른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일본 워홀 온 이유요? 그냥 전 도망쳐 온 거였어요. 가져온 돈 다 날리고 타국까지 와서 살아보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구나. 오늘은 회피형 인간인 김거북이 일본까지 도망쳐 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거북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다 보면 이 사람 왜 회사 잘 다니다가 늦은 나이에 워홀을 간 걸까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워홀 간 이유에 대해서도요. 간단하게 그냥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오래전 꿈이었다 라는 이유도 맞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서 도망쳐 온 거였어요. 30이 되던 해에 제 삶은 완전히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잘 다니던 회사에서 극심한 번아웃과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일하다가도 컴퓨터 전원 코드 뽑아버리고 당장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었고 공황 증상까지 찾아왔습니다. 일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쉬어지질 않아서 헐떡거려서 화장실로 뛰쳐가서 진정시키고 온 적도 있었어요. 매일 타던 출근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짓눌리는 압박감이 느껴지며 심장이 쿵쿵거리고 숨쉬기 힘들어서 중간에 내려서 잠깐 앉았다 쉬다가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밤에는 불면증이 생겼는지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밤을 지새우고 겨우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꿔서 식은땀 흘리며 일어난 적도 많습니다. 쉬는 주말에는 손 하나 까딱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봤습니다. 원래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요리할 힘조차 사라져서 매일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1년 만에 살이 20kg 가까이 쪘습니다. 제 인생 최고 몸무게였어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니 결과지에는 고혈압과 고도비만이 적혀 있었고 의사선생님이 살을 빼야지 건강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제 몸이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베란다 밖을 내려다보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가 아니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덜컥 들어서 저는 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뭘 할지 계획도 없었어요. 항상 하고 싶은 게 많던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숨이라도 쉬면서 생각해보자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사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2달 동안은 집거 생활을 했어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던 저를 보다 못한 아빠가 해외여행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엄청 무뚝뚝하신 편인데 제가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기분 전환을 시켜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우울해하는 딸을 위해 무뚝뚝한 아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떠난 해외여행이 좋았냐고요? 아쉽게도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패키지 여행으로 간 거라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자유시간도 없어서 여행 자체는 솔직히 최악에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60살 가이드분이 제가 워홀을 떠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중국어를 배워서 50대에 어학연수도 다녀오시고 그 능력을 살려서 가이드 일을 하시는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활기차게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10년 전 20살에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일본 워홀이기도 했어요. 그래, 늦었지만 30이 된 지금이라도 워홀 그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6개월을 준비해서 마침내 일본 워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워홀 준비 과정에서 주변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가족들은 갑자기 해외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반대했고 회사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얘기해주며 진짜 고생만 하다가 올 거라고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점을 보러 왔는데 무당분도 반대를 하셨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들 반대하니까 저도 고민을 엄청 했는데요. 그래도 온 이유는 내가 워홀을 안 가면 과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관짝 들어갈 때 젊을 때 워홀 다녀올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죽을 것 같아서 후회할 바에 그냥 가보자 싶어서 왔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좀 해보고 후회하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타국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이
그것도 단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오면 맞서 싸워서 이겨낼 생각은 안 하고 도망치기 바빴던 엄청난 회피형 인간이었던 겁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늘 회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퇴근하는 상사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했다가 불려가서 크게 혼나고 다음날 돌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사과 인사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자잘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첫 회사였고 그 회사의 제품을 애정하던 고객이어서 더 그랬는지 충격이 크게 다가와서 견디지 못하고 저는 회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첫 취업이 망했다는 자괴감과 그거 하나 버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1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빠가 첫 취업이니까 돈이 부족할 거라며 자취방 월세를 내주고 계셨는데 차마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못해서 매일 출근하는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외출해야 할 때는 집이 회사 가까이에 있어서 회사 사람을 마주칠까봐 모자에 마스크를 눌러 쓰고 장을 보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도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에만 나갔습니다. 알바도 못하겠어서 모아둔 돈에서 한 달에 3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본가로 내려와서 잃어버린 1년을 채우려고 망해버린 내 인생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보려고 이악 물고 알바를 3개씩 뛰면서 보증금을 모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취업을 하고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자랐어도 마음속 회피 버릇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일본 워홀조차도 힘든 한국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대왕 회피였을지도 모릅니다. 해외로 나오면 내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매일이 즐겁거나 행복하기는커녕 힘들면 더 힘들었지 결국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회피를 넘어 일본이라는 타국으로 커다란 대왕 회피를 해보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낀 점은 어딜 가든 삶은 고단하고 환경만 바뀐다고 내 안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일본 워홀 중에 가장 제 머릿속에 자주 맴돌았던 문장입니다. 이 깨달음이 때로는 우울하고 절망스럽게 다가오네요. 아마 원래의 저였다면 리조빠 추노할 시점에서 바로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워홀마저 망치고 도망가 버리면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한계점까지 버텨보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상단에 적어둔 문장이 있는데요. 느리지만 천천히 가도 돼. 사실 이 말은 시청자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매번 도망치고 자신을 자책하기 바빴던 나 자신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닉네임을 김거북으로 지은 이유도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인생을 완주해보고 싶어서 김거북으로 선택했습니다. 거북이는 무섭다고 등껍질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도 아무도 욕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서울 땐 숨고 안전해지면 다시 걷고 싶어서요. 토끼처럼 남들보다 빠르지 못하더라도 제 속도대로 이 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해보고 싶습니다.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워홀 와서 힘들 때마다 들었던 이 아이의 한숨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리며 그 누구보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긴 인생 마라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인생이란 긴 마라톤을 꼭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